이분은 잔병치레 대마왕 이러면 아마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. 아예 닉네임을 이렇게 정해서 주셨네요.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. 이분이요. 장폐색으로 입원을 하셨던 겁니다. 근데 그 스토리가 좀 있는 게 갑자기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고 배가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구토까지 해서 응급실에 내원을 했는데 그 응급실에서는 방광염 진단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돌려보냈어요. 수행 마치고 돌려보냈어요. 그게 새벽 1시였는데 더 막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새벽 7시에 다시 다른 병원 응급실로 내원을 한 겁니다. 그랬더니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라고 진단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. 그랬더니 이거는 첫 번째 간 그 응급실에서 명백하게 오진한 거 아니야? 라는 이런 억울한 마음도 드시는 거고 장폐색으로 18일 동안이나 입원을 하셨답니다. 근데 주변에 보니까는 같은 증세로 오신 분들이 이제 계신데 암 수술 받다가 수술 부작용으로 장폐색이 돼서 왔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다는 거예요. 자, 이분의 궁금증은 이겁니다. 장폐색이 이렇게 재발되기도 하나요? 방지를 하려면 평소에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물어보셨습니다. 많이 아픈 병인가요? 외과 전문인 또 임원장의 전공 분야네요. 네. 딱 이 스토리가 딱 이렇게 보여. 이분은 자궁이 안 좋아서 그때 기형종 때문에 아래쪽으로 복강경을 수술했어요. 그러니까 네. 하복부에 이제 수술을 받았던 거죠. 그러면 그 받은 부위가 섬유화가 되면서 유착이 생기면서 장을 끌고 와가지고 이게 밴드가 형성돼가지고 이게 장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데가 이렇게 당겨져서 올려와져서 벽에 붙으면서 꺾인 거예요. 그럼 복강경 수술하면 다 그래요? 복골복이죠. 복불복. 잘 봐요. 복불복? 그렇죠. 복불복이죠. 네. 근데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아랫배 위쪽에 수술을 받으니까 아랫배가 아팠을 거예요. 그리고 장폐색이 되면 수분이 안 넘어가고 계속 구토를 하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나와요. 네. 그럼 소변이 안 나와요. 탈수가 오면.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표현했겠죠. 아랫배가 아프면서 소변이 안 나와요. 피 검사를 했더니 뭐 염증 수치점 올라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방광염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좀 엑스레이를 찍거나 보통 방광염은 엑스레이 안 찍잖아요. 엑스레이 배를 한번 만져보고 수술한 이력이 있는지 자꾸 구토를 좀 심하게 했는지 그럼 탈수 조금 더 면밀히 봤으면 되는데 그냥 초기에 대충 얘기만 듣고 방광염이라고 약 주고 보냈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방광염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려면 소변 검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광염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이 방광염 환자에게 이 소화기 증상이 흔하냐? 그렇지 않죠. 이 소화기 구토 증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소화기 증세가 소화기 어떤 게 있을 때 저기 한 거고, 그 다음에 이분의 병력, 우리 임원장이 지적했지만, 이 배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장폐색이 잘 온다는 거는 뭐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,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 만져보고 뭐 했으면. 저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보면, 기본적으로 응급실 가면 당연히 바이탈 체크를 할 텐데, 방광염이라면서 열이 설설 끓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장폐색으로 열이 그런 식으로 끓었을까요? 물론 방광염은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요? 네, 방광염은 그러니까 열이 있기도 하고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서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을 때 염증 중에서 열이 안 날 수 있는 뭐 염증 할 때 이게 그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서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열이 안 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. 열이 안 난다고 방광염을 저기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어서,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은 다르겠죠. 일단 7시에 장폐색이 확진된 사람이라면 1시에도 분명히 이 장폐색된 부위에 배를 만져보면 무언가가 이게 딱 걸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오진인데 조금 비슷하게 조금 감별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그거를 하나가 잘못 보고 판단을 한 거죠. 물론 유능한 저 같은 사람이 봐서 바로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죠. 인턴이 이 선생님이 피곤했겠죠. 국립경찰병원에서 아마 레지던트 선생님이 뵙긴 했을 텐데 새벽 1시에 대단히 피곤한 시간이고,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어쨌든 분명한 뭐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안타깝고 애석하고 참 운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. 네. 근데 그럼 이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장폐색 재발되기도 하는 거 겁이 엄청 나시는 거예요. 또 다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? 또 응급실 가면 어떡하지? 이게 그래서 그 밴드 근데 이게 밴드가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우리 힐링 프로세스의 한 단계거든요. 섬유화가 돼서 상처가 아물게 하는 거예요. 네. 아물 때 섬유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붙어버리는 거죠. 우리 상처 흉지는 것처럼.
흉을 질 때 다른 장하고 붙든지 우리 복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으면 이게 장이 붙어서 딸려 올라가죠. 꺾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분은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재수술을 받고 그 밴드를 끊고 나왔겠죠. 근데 또 끄는 자리에 또 나올 수 있어요. 정말 운이 안 좋으면. 아이, 참. 그렇다고 이거를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좀 개발된 약들이 있어서 비급여긴 하지만 네. 장유착 방지제를 배 안에 뿌려놓고 나와요. 수술한 부위에. 그러셨을라나 이분? 근데 그거는 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. 수술할 때. 그분 모르시는 걸 보니까 그건 안 하신 모양이에요. 안 할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또 돈인 거죠. 이게 보험에서는 그런 것들을 돈 대주지 않거든요. 또 상당히 비싸고. 그렇게 그러면은 유착이 돼서 좀 소명화가 돼서 장이 끌어올려진 분들이라면 평소에 식습관 같은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? 우선 식습관은 조금 감이라든지 감? 그러니까 변비를 과일 감. 감 잡았습니까? 네. 이제 잡았어요. 감이라든지 저도 웃어야 하나요? 참. 같이 해줘. 우리 같이 해줘. 차라리 지난주 아재 개그가 더 낫다. 네. 그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본인이 변이 조금 차여가면서 좀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유착이 조금 음식이 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구토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밴드가 안 생기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는 음식물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. 우리가 감 말고 또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? 본인한테 저게 얘기했잖아요. 자기가 맞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. 이 소화가 되는 것들이. 예. 제가 어떤 분들한테 뭐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도 그거 먹으면 또 속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요. 네.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식사 일기 같은 거를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겁이 나시면 그래서 내가 뭘 먹었을 때 응가까지 제대로 잘 편안하게 나왔던 이거를 좀 알 수 있게 자료를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구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식사 일기 제가 추천해드립니다. 4년간 제가 이렇게 장폐색 환자들 쭉 보면서 첫 번째 이제 장폐색이 와서 재수술을 받고 또 재수술을 받는 환자는 4년 동안 한 번밖에 못 봤어요. 그 말은 한 번 보통 수술하면 또 정말 재수 없게 또 걸리기는 좀 어렵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이 잔병치레 대마왕님 다시는 장폐색 재발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